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Chapter 5 다이어트는 골다공증과 요요를 없애는 게 관건이다 입니다. 강은정, 울산 1979년생, 본인이 동의 아래 실명 기재. 강은정 씨는 아기를 낳은 후 살이 찌기 시작했다. 친구가 모 회사의 효소를 권해주기에 먹기 시작했다. 며칠을 먹으니 몸무게는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기운이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축축 늘어졌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 끝에 복합 발효 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불필요한 맹장 수술이 부른 건강 악화. 이틀째 되던 날 잠이 오지 않으면서 구토가 일더니 머리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상담하는 선생님이 호전 반응이라면서 구토, 발열, 발진, 설사 등의 증상과 함께 예전에 다친 곳이 아플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생각해보니 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기억이 났다. 그 뒤로 만성 두통이 시작되었다. 차만 타면 증상은 더욱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등 멀미에 시달려야 했다. 은정씨 가방에는 항상 두통약과 소화제가 들어있었다. 이런 증상은 출산 후에 더욱 심해져 가족들과 장거리 여행이라도 하게 되면 겁부터 나면서 이만저만 여행이 짜증스러운 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은정씨는 그런 후유증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 은정씨 건강이 더욱 안 좋아진 것은 제왕절개 때문이었다. 양수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수술을 앞두고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왕 개복을 하게 된 거 맹장 수술도 같이 하시면 어떠세요? 맹장을 왜 잘라요? 이상해서 묻자 의사가 우리 몸속의 맹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괜히 맹장염이라도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제때 맹장염 수술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수술을 하느니 지금 잘라내버리는 것이 속 편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검사비만 내면 나라 돈으로 공짜로 수술해준다는 말에 은정씨는 아무 의심 없이 맹장을 떼어내는 일에 동의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맹장에 관한 것이다. 맹장은 소장이 말단부에서 대장으로 가는 부위에 붙어있는 약 6cm 길이의 돌기로 벌레처럼 생겼다 하여 충수돌기라고도 한다. 소나 말 같은 초식동물은 맹장의 역할이 분명하여 영양분이 흡수를 돕고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일을 한다. 육식동물의 경우 맹장이 퇴화하여 없는 경우가 많고 인간에게는 흔적만 남아있다. 그래서 한동안 쓸모없는 기관이라 하며 함부로 절제하는 일이 횡행했다. 최근 들어 맹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소장에서의 소화와 흡수가 끝난 뒤 남아있는 잔여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장의 내용물을 점액과 섞어주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소화를 도와주는 균을 재생성하여 질병과 약 복용 등으로 결장에서 세균의 개체수가 감소할 경우 유익균을 배양하는 세균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면역이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바로 맹장인 것이다. 제왕절개라고 해도 몸에 칼을 댄 이상 인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맹장까지 제거하였으니
산후조리를 잘했음에도 은정씨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출산 후 중이염이 찾아오더니 급성 축농증이 은정씨 육체를 괴롭혔다. 병원에서는 축농증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권했다. 이는 현대의학이 행하는 질병치료의 일반적인 수순으로 그 끝에 완치란 없다. 수많은 질환을 겪으며 평생 병원을 드나드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몸이 아픈 것도 모자라 살까지 찌기 시작하자 은정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복합 발효 배양물을 만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구토가 나지 않으면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열흘에 걸친 완전 효소식을 끝내고 장 관리에 들어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콧물이 멎으면서 축농증이 사라졌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은정씨는 무려 10kg을 빼고 슬림한 몸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멀미, 두통, 축농증 없이 사는 것은 물론 3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도 거뜬히 다닐 만큼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두통약과 소화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나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적은 양수, 깨끗하지 못한 양수에서 자라느라 나면서 태열기로 고생해야 했던 우리 딸에게 가장 미안해요. 딸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와 함께 복합 발효 배양물을 먹으면서 깨끗하게 고쳤어요. 은정씨는 딸 외에도 남편, 친정 식구, 시댁 어른들에게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했다. 온 가족이 그녀로 인해 건강을 되찾았으면 물론이다. 15년간 치룬 다이어트 전쟁. 전혜심, 울산 1974년생, 본인이 동의 아래 실명 게재. 원래는 날씬했던 전혜심 씨가 살이 찌기 시작한 것은 21세 때 갑상선 저하증 약을 복용하면서부터였다. 한번 변한 몸매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살을 빼기 위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굶어도 보았다. 죽어라 다이어트를 하니 일단 살이 빠지기는 했지만 요요 현상이 찾아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15년간 다이어트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혜심씨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요실금이 찾아왔으며 식사 후에는 소화제를 먹어야 했다.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설사, 겨울에는 변비로 고통받았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한 사람당 다이어트에 들이는 비용이 60만 원이라고 한다. 피트니스서부터 헬스, 한약, 짐, 패치, 살 빼는 약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살을 빼고자 하는 그녀들. 그녀들이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요요 현상이라는 복병 때문이다. 요요 현상은 왜 일어날까? 요요 현상은 체지방을 줄이지 못하고 근육량만 줄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 과정에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인체정화 프로그램은 체지방을 단순히 분해,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대사 메커니즘을 통해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감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포도당이 부족 때문이다. 단식 등으로 인해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 모드로 전환되어 세포의 구성물질인 단백질,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대체하게 된다. 체내 단백질이 줄어들면 근육이 탄력도가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요요 현상의 두 번째 원인은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세포가 굶주림 모드로 들어감으로써 일어난다. 세포가 굶주림 모드에 들어가면 인체는 주 영양소의 창고인 지방세포를 바짝 긴장시키게 된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할 경우 인체는 태우는 것보다 채우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는 것이다. 또한 활동 에너지로 쓰이는 지방산은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불완전 연소의 길을 걷게 된다. 다이어트 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이때 발생하는 케톤산이 체액을 산성화시켜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배설 기능을 향상시켜 체내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하며 과잉 축적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생명활동이 주체인 효소의 활동을 증진시켜 체내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합 발효 배양물을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이다. 해심씨 역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호전 반응을 겪어야 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고 심한 고열과 설사, 구토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런 반응 중에도 해심씨는 일상생활을 유지했는데 효소식만으로도 근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2-3일이 지나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제가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만난 게 5년 전이에요. 그때 이걸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쯤 돌이킬 수 없는 병명을 진단받았거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하죠. 해심씨는 40대를 맞았으나 20대처럼 활기찬 젊음을 보내고 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람 모두가 같은 말을 해요.